동방신기 안무하면 저는 이 곡을 꼽습니다. 반박씨, 제 말이 다 맞습니다. 리마스터 프로젝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곡을 굉장히 예전에 만든 적이 있어요, 영상을. 근데 알고리즘에 퍼플라인 영상이 다시 저한테 뜬 걸 보고 참지 못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죠. 이 곡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모든 방송 프로, 그러니까 열린음악회 같은 거를 포함해서도 이 곡으로는 딱 4번밖에 방송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08년에 2월 24일에 인기가요, 그리고 2월 29일에 뮤뱅, 그리고 6월 8일에 드림 콘서트, 그리고 7월 20일에 열린음악회, 요렇게까지 그냥 4번밖에 방송을 하지 않은 곡입니다. 그래서 안무를 아는 사람도 이 곡의 존재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 곡이죠. 뭐 곡 자체가 약간 일본 쪽 약간 이렇게 겨냥해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고, 안무는 정박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놓고 보면 좀 유치한 느낌이 있을 정도로 딱딱 떨어지는 구성인데, 다만 이 당시 다른 안무들을 보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정도로 더 유치한 안무가 많았어요. 이 영상 맨 앞에 보면은 텔미를 막 이렇게 추는 멤버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텔미의 안무는 뭐 원래 바이럴을 노리고 만든 안무니까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정확히 정박자와 크게 어려운 뭐 박자는 없는 곡이긴 합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같이 시작해보도록 하죠. 지금 잘 보면 결과적으로 그냥 정면 보고 다 같은 동작을 진행할 뿐이에요. 뭐 특별하게 다른 걸 잘했다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적당히 타이밍에 잘 맞춰서 움직였을 뿐인데, 다만 그걸 굉장히 과하게 잘했을 뿐입니다. 잘 맞는다. 이 화질을 뚫고 나오는 저 칼각들, 좋죠. 근데 개인적으로 47초에서 동작이 좀 재밌는 게, 이런 동작을 잘 안 쓰던 때라서 상당히 신기했어. 뭐냐면 뭐 약간 이런 동작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손 내리는 동작부터 그 이후에 안쪽으로 가지고 오는 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쓰던 동작이라서 상당히 어색한데 신기하고 세련돼 보이고 약간 이런 것들. 그리고 51초에 나오는 동작도 지금 방금 이런 거. 이런 동작은 안 쓰던 동작이란 말이야. 그래서 되게 실험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 당시 안무를 많이 보고 자란 세대로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방식을 도입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동방신기가 최초기는 해요.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제 기억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당시에 춤에 관심이 많던 저로서는 이런 방식을 동방신기 이전에는 본 적이 없어요.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춤을 모두가 추는 게 아니라 멤버 하나의 나머지 댄서들, 약간 이런 식이에요. 혹은 아니면 멤버 뭐 3명의 나머지가 댄서들, 약간 이런 식인데 한번 볼게요. 보면 영웅재중이 가운데 있고 나머지는 댄서들입니다. 이렇게가. 그럼 나머지 멤버들 어딨냐? 뒤에 있어요.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방식을 택하면 생기는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체력 분배가 되게 충분해져요. 모든 상황에 춤을 추지 않기 때문에 라이브가 주력이었던 동방신기 입장에서는 숨을 고를 수 있는 타이밍이 꽤나 많이 보장되어 있었던 거죠. 뒤에서 이렇게 쉬고 있잖아. 요러면은 되게 기다릴만 한 거야. 숨도 좀 약간 돌리고 약간 요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요, 다양한 구성을 가져갈 수 있어요. 동방신기는 5명이잖아요. 댄서를 포함해서 동방신기 1명이 움직이면은 이 영상에서 5명이 춤을 추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동방신기 멤버들이 더 붙어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5명으로 뽑을 수 있는 그림보다 좀 더 특이한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냥 5명에 4명 더 붙이는 것 뿐이야. 근데 나올 때부터 동방신기 5명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1명의 나머지 댄서들, 그리고 또 동방신기 멤버들이 또 붙고,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세련된 형식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지금 일단은 쭉 진행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 다음 보면, 자, 이번에는 다시 동방신기 5명의 댄서들이 좌우로 빠지는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단짠단짠을 반복을 하는 거지.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이런 구성이 굉장히 세련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1분 1초, 여기 당시에는 자주 하던 방식인데 지금은 사라진 형식이거든요. 박자를 좀 나눠서 타고 나머지가 기다린다든지 하는 방식인데, 옛날에는 이런 방식이 되게 많았어요. 그죠? 한 번 치고 나머지가 나중에 치고, 근데 가운데서는 한 번 기다려주고, 요런 형식들. 봐봐, 한번 먼저 치잖아. 그리고 요런 형식, 옛날에는 되게 많았어요. 같이 볼 건데, 예전에 테이크의 베이비 베이비라든지 강타의 더 베스트라든지 이런 곡들이 이런 형식이 되게 많았어요. 보시면은 하나 넘어서 기다리고 하나 넘어서 기다리고 약간 이런 형식인데,
뭐 약간 이런 형식. 요즘엔 이런 거 잘 안 하거든. 그리고 하나 더 나오는 게 보이세요? 기다리고 약간 이런 형식이야. 이런 형식들. 그리고 강타의 더 베스트라는 곡에서도 보면 이렇게 강타가 혼자 하고 나머지 댄서들 기다리는데 이쪽이 한번 움직여주고 약간 이런 형식들이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 그리고 1분 3초 아까 이야기했던 그림이 다시 나옵니다. 영웅재중이 한번 파트를 끝내고 댄서들이 일렬로 모였다가 좌우로 퍼지는데 이번엔 미키유천이 가운데로 오는 파트로 바뀌어요. 근데 댄서들을 가운데로 이렇게 모았다가 퍼지는 형태를 만들면 새 파트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리프레시 되는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은 봐봐, 댄서들이 굳이 일렬로 한번 모였다가 다시 좌우로 그냥 다시 퍼져요. 요렇게 하면서 뭔가 리프레시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 자, 이 안무 이전에도 이런 사용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저는 이 안무만큼 멋지고 세련되게 사용되는 걸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미키유천으로 자리가 바뀌고 난 뒤에 사용되는 부위가 상당히 작아요. 무릎과 가슴으로 이어지는 동작인데 무릎 쓰고 가슴 쓰잖아. 이때 K-팝 동작들은 주로 밖으로 뻗는 동작들이 주류를 이뤘었는데 이걸 인사이드로 가지고 오면서 상당히 독특한 느낌을 내기 시작을 한 거죠. 안쪽으로 사용이 되면서 동작이 세밀해지고 계속 아웃사이드로 빠지면서 사용되는 동작에 피로감을 느끼던 대중들에게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 되는 거죠. 요런 부분들 신기하죠. 자, 1분 10초 여기는 다른 곡에서도 있었던 형식이고 이게 동방신기가 최초는 아니지만 이렇게 대칭을 사용한 형식이 중간중간에 들어와 주면서 남자가 보기에 되게 멋진 형태라고 느껴져요. 이런 게 이런 거 보셨어요? 대칭으로 이런 거 멋있잖아. 남자가 보기엔 멋있다고. 자, 당시 그러니까 08년도에 이 안무를 봤을 때 정말 신기해서 한참 쳐다봤던 기억이 있어요. 동작 자체가 안 쓰는 동작 플러스 안 쓰는 앵글들 위주로만 만들어져 있어서 보면서도 의아했던 기억이 강합니다. 동작이 특이하다니까? 무슨 막 이런 동작을 쓰고 막 이런 게 나오고 엄청 희한해요. 동작 자체가. 특히 저 여기서 방금 여기 이 부분 말할 건데 손동작 그 다음에 내리는 흐름 다시 뛰었다가 무릎으로 마무리 약간 요런 진행들은 태어나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형식이거든. 보면 봐, 일단 이거 내리는 요거부터가 동작이 되게 신기했었어. 근데 여기서 다시 올리잖아. 그쵸? 다시 올렸다가 내린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무릎으로 마무리가 되고 또 다시 동작을 정리 한번 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 당시 동작들은 대부분 밖으로 뻗어지는 혹은 안으로 사용된다고 해도 상당히 크게 사용되던 게 전부였던 건데 저런 특이한 동작, 저런 진행은 보기가 되게 드물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1분 20초에 한 번 모였다가 퍼지는 구성이 있는데 상당히 뻔한 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이 있죠. 퍼지는 타이밍도 정박자 타이밍도 아니고 한번 꺾어주는 센스.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러니까 이게 한번 쫙 나오는 타이밍이 7, 8 뭐 이런 게 아니야. 심지어 1도 아니고 2입니다. 7, 8, 1, 2 이렇게 요 타이밍 참 신기하죠. 자,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당시 유노유노의 1분 여기 27초 여기 보면은 웨이브를 하는데 불에 구운 오징어 같은 이 웨이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싫어했던 기억이 있어요. 웨이브가 더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느낌 때문이었는데 이게 댄서가 아니라 가수라는 기준을 분명히 세웠어야 하지만 당시에 제 그 식견으로는 그 힙합에 대한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수들은 막 이런 거 못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웨이브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재미있었던 어릴 적의 저죠. 자, 초반에 이야기했던 구성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빠진 댄서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댄서 2인이 시아준수를 사이드에서 받쳐주는 진행 구성을 보이는데 이 구간에서 정확히 동방신기 멤버들은 쉬는 거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봐, 뒤에서 딱 쉬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도 댄서들을 다 안 쓰고 아까처럼 다 안 쓰고 이번에는 3인 구성만 보이는 거죠.
좋잖아. 나머지 멤버 딱 쉬고. 이런 구간을 벌어두는 거는 공연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좋아요. 필요한 거고. 이 텀에 흐트러진 호흡을 다시 가다듬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짧은 틈이지만 무대 공연하는 입장에서 이만큼이라도 쉬고 안 쉬었고는 차이가 있다고. 자, 그리고 다시 딱 시작되는. 여기서 좌우가 열리고 시작되는데 시아준수는 몇 발 안 움직이고 바로 대형을 맞춥니다. 되게 영리한 배치라고 보여요. 바로 이렇게 다시 나오는 이런 구성을 보입니다. 앞선 구간은 구성과 특이한 동작으로 무장한 구간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색다르게 앞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리듬감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신선하거든요. 봐봐, 앞에 있던 동작하고 좀 다르잖아요. 따라라 아하하 이렇게 리듬을 탄다고. 이거 좀 신기하더라고 나는. 저 이거 되게 좋았다고 봐요. 예, 상당히 좋았다고 보고 쭉 진행되다가 여기 1분 59초의 리듬감을 가지고 그대로 특이한 동작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되게 파격적이에요. 동작도 특이했고 진행도. 그리고 나서 요걸로 바로 간다고. 진짜 신기하더라고 난 이 부분이. 정말. 자, 이대로 와서 이 리듬을 그대로 이어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걸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예. 그리고 몰랐는데 2분 8초 구간에 보면은 구간이 이어지는 브릿지 구간인데 여기 동작이 되게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이걸 몰랐거든요. 꽤나 꼼꼼한 진행을 보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방향에서 시작하는 치밀함이 엿보이고요. 보면 동작이 엄청 많아요. 그죠? 그리고 파워플라이 이렇게 했는데 방향 이쪽으로 한번 주고 여기서 시작. 요렇게 시작되는 요런 것들. 예. 이렇게 해서 영웅대중으로 빠지는 구간이 시작되는데 이 구간에서 시아준수랑의 구간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서 보여지는 브로맨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당시 정상에 있던 이들이 어떤 케미가 터지는 약간 요런 부분들. 그래서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한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그 파트에서 둘이 이렇게 나와서 하잖아. 근데 이제 무대에서 이걸 어떻게 디벨롭을 시켰냐면 보셨어요? 하이파이브 하는 거? 요런 거 멋있잖아. 근데 이제 연습 영상이니까 여기서는 그런 게 안 나왔던 것 같아. 요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요게 아마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아직 계십니까?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걸 올드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클래식하다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건 등장의 표본이 되는 방식이고 뻔하지만 강력한 방식입니다. 보면 요렇게 딱 등장 이렇게 딱 나오는 거. 요즘에 이렇게 잘 안 하거든. 근데 이렇게 등장하고 나서도 바로 대형을 무너뜨리지 않고요. A 카운트 정도로 유지를 해주는데 그래야 묶음 형태로 나온 것의 장점, 그러니까 덩어리 형태로 진행한 것에 대한 장점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근데 이런 거 이렇게 길게 안 가고 빨리빨리 지나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죠. 계속 이 형태를 유지를 해주는 약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구간 자체를 아예 윤호윤호 혼자서 마무리를 짓는 형태가 됩니다. 아예 계속 끝까지. 자, 이 구간은 앞서 나온 윤호윤호의 구간에서 보여준 형태를 해체하면서 진행되는 구간인데 구간이 상당히 빠르고 몰아치는 구성을 가집니다. 그대로 쭉 이제 몰아치는 구성을 가져가는 거야. 이런 구성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2분 48초 여기는 또 무슨 형태를 넣어놨는지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되게 돈도 많이 쓰고 신경도 많이 쓴 안무기는 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좌우 대칭 한번 빼주고, 이렇게 또 한번 좌우 대칭 한번 나와주잖아. 이렇게 한번 나와주고, 이 안무를 몇 번이나 봤음에도 처음 본 부분인데 동작을 한 동작으로 뺐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구간을 굳이 타이밍을 나눴습니다. 되게 디테일해요. 지금 보면 여기 손 뺄 때 보셨어요?
뭔가 딴 두 번 이렇게 가잖아. 되게 디테일한 거거든요. 이런 게 생각보다 되게 좋은 부분이었다라는 거. 어떠셨습니까?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보면서 재밌었던 부분, 난 이런 부분이 재밌었다, 이런 거 좋았다, 약간 이런 거. 그리고 밑에 하이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퍼플라인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 노래가 국내에서 활동을 많이 한 곡도 아니고 그렇게 유명한 곡도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방신기 곡들 중에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곡입니다. 저는 이 곡에서 터지는 가창력 그리고 촘촘한 퍼포먼스, 이런 구성은 한국에서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게 좀 아쉬울 정도로 상당히 아쉽고 또 아쉬운 곡입니다. 동방신기 하면 라이징 선이다, 주문이다 말들 많은데 그거는 유명한 거고, 뭔가 값어치 높은 구성 그리고 동방신기라는 팀의 시도가 잘 보이는 곡이 이 퍼플라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게 원래는 국내 4집으로 내정이 돼 있던 곡이었던 얘기가 있네. 근데 일본에서 먼저 발매를 했나 봐. 근데 이제 이게 오리콘 1위를 하면서 일본 곡으로 활동 노선이 바뀌고 그러다가 주문이 4집 타이틀이 되고 이랬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수순대로였다면은 아마 퍼플라인이 마지막 곡이 되고 주문을 우리가 보지 못했을 어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아쉽기도 하네.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부분도 많고 재미있는 부분도 많아요. 멤버십에서는 얼마 전에 컴백했던 근데 영상을 딱히 만들지 않았던 시아준수의 그래비티에 대한 곡 제가 한번 따로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왜냐면 다소 아쉬운 부분들도 좀 보이고 반대로 여전하구나 하는 부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코멘트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라이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2인과 3인이 나누어진 사건, 그로 인한 SM의 액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나간 3인에 대한 포커스만 많이 맞추는 경향이 있어서 전 반대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 멤버십에서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법적 근거 그리고 차가운 머리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오셔가지고 이야기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아닌데요, 그게 아닌데, 이거보다는 그럴 수도 있네, 맞네, 이 관점은 생각을 못 해봤네,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까 얼른 들어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재밌는 이야기, 다양한 정보들 멤버십으로 같이 가시죠.